병관이님께서 타짜분들 어여오세요라고 문자 주셨고요. 러시안부르님께서는 아침부터 싹할리라고 본방 사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들어갑니다. 인생을 걸 한판 평론. 우리는 평론에 인생을 걸었다. 여의도 타짜. 네 타짜입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장성철 공론서도 소장, 박원석 전 의원, 서용주 맥정치사연구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이 원고를 그대로 읽는 사람이 아닌데 이게 첫 번째 멘트를 읽어야 되겠어. 저 우리 매작이 써줬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인사 먼저 드리면서 괄호 지문이 있어 안에 일동 고개 숙여 인사. 일단 하고자 가로 닫고 일단 하라는 거 해야 돼요. 우린 시키는 대로. 일단 근데 저희는 반만 해도 괜찮아요. 왜? 우리가 이 방송 끝나고 다음 방송 가서는 분위기가 묘해졌다. 바꿨죠. 바꿨어. 우리가 전- 한 시간 만에 바꿨어요. 저는 그건 모르겠고 저는 어차피 서 소장님, 대한민국 질문을 시사프로 이거 해주세요, 하나 있다고 질문. 생각하기 저 때문에. 꼭꼭 서영주 하겠습니다. 예. 이게 뭐냐? 인생을 거 한판 평론에 인생을 걸었는데 다 틀렸어. 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 할 거냐 지난주에 다 냈다 뭐다 안 할 거다. 야, 냈다 틀리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날 틀려버렸네. 이분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늘 너무 상식적으로 돌아와. 예. 상식적으로 돌아와서 그래. 아 그래요? 아니 네, 뭐- 저희가 그 한 시간 후에는 맞췄다니까요. 그래 한 시간 다른 데 가서는 맞지. 야, 우리가 한 시간 동안 취재를 해보니까 취재를 해보니까. 분위기가 묘해졌다. 방송하면서 바뀌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상 2시간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바뀌었어 좀 흐름이. 그래서 여기저기 막 해봤더니 얘 정보 취합을 했더니. 네가 아침 일찍 가면 이게 정보 취합이 다 이게 예. 되기 전이라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또 써 있어요. 원고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왜 예측이 빗나갔는가에 대해서는 본방이 끝나고 하는 유튜브 오리지널 방송 본방불가에서 처절한 반성과 함께 해명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거 이렇게 써 있어요. 자비판이잖아요. 자비판. 예. 그러니까 이제 삼보일배라도 해야 되겠네. 예. 그래요. 10분 동안 간식 드시면서 이제 반성을 하셔도 돼. 송구합니다. 예. 자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 좀 해볼게요. 어제 영화를 본 거잖아요. 좌측에 저 전환길 강사, 오른쪽에 이영돈 PD. 왜 이영돈 PD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한때 되게 유명했던 PD였어요. 먹거리 엑스파일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이걸로 되게 유명했던 저 사람인데 어쨌든 지금 유튜브로 화면 나가고 있는데 이거 봤잖아요. 부정선거 관련된 영화? 뭐 어제 기사 보니까 뭐 영화 장면에 비상계엄에 윤 전 대통령 선포하는 장면 나왔더니 주먹을 이렇게 뭐 쥐고 뭐 어퍼컷을 했다. 영화 그게 보이나? 다 불 끄고 보는데 어쨌든 찍었더라고요. 예, 국민의힘 지금 분위기 어때요 이 영화 관람한 거에 대해서? 뭐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은 뭐 일치하는 것으로 그래요? 예,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특히 이제 선대위 내부에 원래 그 김문수 캠프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직을 거의 안 맡으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 소위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상처를 많이 입었지 사실. 감정이 많이 지금 그럼요. 그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보는 그런 기류더라고요. 선거에 찬물 끼얹는다 뭐 이런 그렇죠. 분위기신 거구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윤 전 대통령의 속내는 알 수는 없는데 근데 지난주 다 틀려가지고 이분 맞출지 모르겠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러 간 거로 보세요? 아니면 그냥 심심하니까 영화나 볼까 이거라고 보세요? 아니 원래 무슨 뭐 생각이 깊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제 영화 관람할 때 그 예. 계엄 선포 장면이 나오니까 거기 함께 관람하던 저 윤석열 지지자들이 예. 박수치고 환호하고 이랬다면서요. 근데 그런 걸 느끼고 싶었던 거겠지요. 그러니까 당이 어떻게 되든 말든 예. 선거가 어떻게 되든 말든 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제도 그런 생각 없는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싶고 오죽하면은 김근식 그 송파구 당협위원장이 다시 구속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겠어요. 그런데다가 어제 그 영화 포스터에 그 이 캐치프레이즈가 예. 6월 3일 부정선거도 확신한다 이런 거라면서요. 그럼 도대체 메시지가 뭡니까? 6월 3일 날 투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지자들한테. 예. 이게 전직 대통령이고 1호 당원으로서 예. 참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기에는 저거를 출당을 시켰어야 되는데 예. 징계를 못하고 그냥 탈당하도록 둔 게 제가 보기엔 한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요거 오늘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요 영화에 관련해서 심화 버전은 유튜브 오리지널 방송 본방불가에서 좀 더 깊은 이야기들 각자 취재한 이야기들 풀어놓는 걸로 하고 요새 지금 마지막 이슈 대선에서 남은 변수라고 할까요? 하나가 제일 큰 변수가 이거죠.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될 것인가? 수가 된다면 될까? 근데 누구로 갈 것인가? 뭐 이런 건데 여기서 이 네 타짜 중에서 이준석 후보 측 움직임에 가장 밝은 사람은 역시 장 타짜. 제가 뭐 어제 응. 다 뭐 연락을 다 해봤습니다. 자, 연락을 누구한테 해봤습니까? 이준석 후보한테도 해봤고 예. 당내에서 예. 그 핵심 또 논의 구조가 있더라고요. 예. 또 거기 또 제 어허. 친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예. 이동훈 수석 대변인한테 했습니까? 아니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네. 아유, 해야 다른 되는데. 다른 분 야. 핵심 한답니까? 안 한대요. 아, 그 어떤 후보도 안 한다 그러고 어. 그리고 당내에서 여러 가지 논의 구조를 이끌어가는 분들도 이건 하면 안 된다. 명분과 실리를 다 잃는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건 뭐예요? 명분과 실리를 다 잃는다. 예. 기본적으로 비상계엄에 반대를 했고 탄핵에 찬성을 한 입장이었는데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후보랑은 결을 달리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명분 없는 짓을 하면 이준석 후보는 미래의 보수파의 합리적인 지도자를 하고 싶어하는 건데 예. 탄핵에 반대한 사람하고 단일화해가지고 그러면 단일화했어. 응. 김문수가 이제 후보가 됐어. 예. 그러면 자 김문수를 찍어주시오 이러고 다녀요. 예. 어떻게 그러냐고요. 아. 명분이 없는 거죠. 예. 실리도 없는 것이 칠리는 예. 본인은 이번에 어느 정도 득표를 얻어가지고 보수파의 미래에 대안은 저예요. 이거를 입증하고 증명시켜주고 싶은 건데 그럴 기회를 스스로 그냥 갉아먹는 거잖아요.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명분과 실리가 없어서 안 할 거다. 그리고 단일화 여태까지 한 사람들 잘 된 사람들이 없잖아요. 경험법상 보면 네, 잘된 사람 거의 없죠. 없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러네. 단일화 정치인으로서는 안철수 의원을 꼽을 수가 있죠. 예. 대한민국 단일화의 산증인. 자, 그런데 네. 단일화 산지가 어제 안철수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이 이준석 후보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한테 뭐 여러 가지 단일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단일화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다. 그런데 이 후보에게 객관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경험담, 가능하면 이 후보 입장에서 도움될 만한 이야기들 나눴다. 뭐요? 이게 무슨 제가 얘기예요? 말했잖아요. 단일화의 산증인이기 때문에 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많이 해봐서 아는데 예.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준석 후보 자체가 계산이 빠르면 단일화 할 이유가 없죠. 이 심리적으로도 본인이 지금 남은 상황에서 어제 나온 말 보세요. 국민의힘에서 하는 건 당권 줄게. 단일화하자 이거잖아요. 예. 이게 얼마나 그 유치한 그 계산법입니까? 예. 당권을 누가 줘요? 누구 힘으로? 당원이 주셔야죠. 그러니까 당원들이 예. 이 당권을 정하는데 그 특정 누군가가 당권 줄게 단일화하자 이거 자체가 예. 셈법이 안 맞잖아요. 어. 그리고 아픔이 있었잖아요. 양도구육. 아, 양도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그 본인이 도왔다가 팽당하고 왔던 그런 아픔이 있는데 예. 그걸 또 어떻게 믿겠어요. 아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 단일화가 될 수 없는 부분들은 이제 어차피 그 외적 환경이 변해야 됩니다.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압도할 만한 지지율을 받아야 본인이 쥐고 갈 거 아니에요. 아, 본인이 그런 이겨야. 상황 아니면 어. 단일화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셨던 당권 관련된 게 뭐냐면 어제 이동훈 원래 이제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고 사실 윤석열 전 뭔 대통령이 소리야. 1호 대변인. 캠프 만들 때 처음에 이제 대변인 내정됐다가 다른 이유로 이제 사퇴를 한 사람인데 지금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이거든요. 이준석 후보의 측근이죠. SNS에 이런 글을 썼어요. 요즘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준석 후보 측에 단일화를 하자면 전화를 많이 걸어옵니다. 대부분이 친윤기 인사들입니다. 이분들은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를 하자. 들어와서 당을 먹어라는 식의 말을 합니다. 그 전제는 늘 같습니다. 대통령 후보는 김문수로 가자는 겁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 이렇게 지금 글을 썼는데 이게 사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동훈 수석 대변인이 그냥 혼자 지어낸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실체가 있으니까 예? 이동훈 대변인이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체. 이런 거를 뭐 지어서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럼 실제로 친윤 몇몇 인사들이 이 후보 들어와서 당 먹어 후보는 김문수로 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질 거라는 예상도 많이 했었고. 그래요? 예, 네. 두고 봐라. 이제 친윤들은 무슨 짓이라도 할 거다라고 하면서 나온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데 예. 이제 이동훈 대변인을 저는 신뢰해요. 이 정도 말이라면 기자 출신이고 하니까. 예. 그럼 이제 실제로 있었다는 건데 예. 그러면은 친윤이라는 분들 실체가 있다면, 어허. 그러니까 이렇게 뭐 좀 무리가 있다면 예. 누구라도 반박을 해야 돼요. 익명으로라도. 아무도 말을 안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이 네타짜가 한덕수 전 총리 옥립설 나올 때도 이게 대선보다는 그 이후에 친윤들의 당권을 차지하기 위한 게 목표다라고 네타짜가 공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 흐름에서 똑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예. 그 국민의힘의 당권이라는 게 예. 친윤의 호주머니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꺼내 가지고 이번에 누구한테 주고 박원석 누구한테 당신한테 주고. 줄게 그러고 막 받아. 그럴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저거는 뭐 황당한 얘기를 한 거고 예. 아니, 그런 걸로 이준석 후보가 바보도 아닌데 무슨 설득이 되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바보 같은 사람들인 거고 예. 아마 그건 이동훈 대변인이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해서 예. 이제 뭐 정치인들하고 교류가 많으니까 이런저런 연락들을 주고 받겠죠. 그 과정에서 뭐 얘기했겠죠 누군가가. 예. 그러나 그게 이제 뭐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의견도 아니고 김문수 후보의 의견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여전히 자신들이 당의 최대의 기득권이고 아하. 이제 당권을 좌우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믿는 몇몇 어리석은 사람들이 한 얘기일 텐데 예. 이준석 후보한테 질문했더니 정작 뭐 본인은 들은 바 없다 이렇게 그냥 일축해 버리고 말았고요. 예. 아니 그리고 무슨 그 친윤이 정말 이준석 그 이 당대표 된 이준석을 내쫓다시피 했는데 예. 그런 친윤들이 그런 얘기 한다 해서 거기에 흔들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SNS 글에 보면 이동훈 저 수석 대변인이 이준석 후보 측에 전화를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준석 후보라고 안 하고 측에. 근데 이준석 후보는 직접적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한테 제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이어서 당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계제가 안 된다. 제가 국민의힘 대표를 해본 사람인데 당권이니 뭐니에 대해 환상이 없다. 이렇게 이제 가능성을 일축했는데 종합을 해보면 누군가가 이준석 후보한테 직접 연락한 건 아니고 뭐 이동훈 대변인이라든지 뭐 다른 저 예를 들면 장타차가 얘기했다면 논의 핵심 구조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이 두 사람 말을 종합을 해보면 누군지 짚혀요. 말투가 딱 짚히더라고요. 누구, 아니 제가 이제 들은 사람 아니 말한 사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윤핵관이 누군지 이렇게 짚힌다고요. 아 누가 이런 얘기를 했을지. 네, 그래서 제가 나도 짚히는 누구냐고 대변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두 명이 아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니다. 한두 명이 아니래. 네. 근데 이제 얘기한 말투나 억양들을 보면은 다 네. 누군지 짚히더라고요. 제일 중점적으로 얘기한 분이. 아 국민의힘 쪽에서 소위 말하는 네, 친윤 인사들. 네. 예 예. 그러니까 이동훈 공보단장 같은 경우에는 한나라당 아니 새누리당부터 해가지고 잘 아시죠? 아니, 저랑 친구죠. 되게 친한 친구고 예. 인맥이 넓어요. 박근혜 때부터 예. 완전히 그쪽 당에서 워낙 유명한 정치부 기자. 네, 의원들하고 상당히 친하게 지내서 예. 수시로 소통하는 그런 관계인데 편하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몇 인사들이 이동훈 대변인한테 네. 편하게. 예. 네. 어. 가자 뭐저 하여튼 뭐 그냥 해 뭐 그냥 어렵게 밖에서 뭐 이렇게 어렵게 있어 예. 뭐 우리가 잘 모실게 예. 이런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이동훈 대변인은 그럼 이거를 공개했다는 얘기는 네. 단일화 싹을 그냥 잘라버리려는 의도인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예. 왜냐 이러는데 진짜 만약에 단일화하면은 오 당권 거래 뭐 이런 얘기 나올 테니까. 근데 이 이준석 후보 자체에 저는 이제 뭐 예.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최종 목표는 두 자릿수지 않을까. 예. 라고 저는 보여요. 뭐 최종 물리적으로 목표? 남은 시간도 있고 두 자리만 하더라도 아주 훌륭한 성적표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김문수 후보 측의 국민의힘을 흔들어 놔야만 예. 본인한테 떨어지지 이재명 후보를 흔들어봤자 떨어질 표가 없어요. 어허. 그러면 이동훈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은 국민의힘은 지금 대선을 포기했다. 사실상 벌써 이 당권 내부의 어떤 그런 레이스로 가는 것이다. 예. 라는 것들을 표면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도 안 맞잖아요. 단일화 해주면 당권 줄게.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안 맞지 사실. 그래서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그 행간에 있지 않을까 뭐 생각해요. 후보와 후보 사이에 이번에 대선 후보에 저한테 밀어주시고 그러면은 대선 이후 당권은 뭐 이런 식으로 뭐 논의도 아니고 다른 저는 사람들이. 그 이 단일화를 놓고서 예. 이제 국민의힘이 접근하는 방식, 예. 이제 국민의힘이 정치인들이 그에 관해서 김문수 후보를 포함해서 예. 하는 얘기들을 보면 참 이분들은 이 정치적 상상력이나 상황 파악 능력이 빈곤하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 이준석 후보가 지지율이 낮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선거의 관념대로라면 예. 어쨌든 비용 회수도 안 되는 선거를 끝까지 치를 수 있겠냐. 한편에 이걸 깔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 압박하고 한편으로 구슬리면 아. 이제 단일화가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거예요. 너 지금. 돈 없잖아 뭐 이런 거구나. 네.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의 대다수 정치인들의 시계하고 예. 이준석 후보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설계하고 있는 시계가 달라요. 이준석은 최소 10년, 더 길게 보면 한 20년의 시계를 가지고 그렇죠. 어쨌든 보수를 재편해서 예. 본인이 주축이 되겠다. 이런 그 이 정치 시계를 가지고서 이번 대선을 임하고 있는데 예. 다른 분들 하루살이잖아요. 이번 대선만 보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불일치한데 이준석한테 그런 얘기를 가지고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리석고 예.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그 단일화할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뭐요? 본인으로 단일화하는 겁니다. 아 그렇겠지. 그게 아니면 예. 만약 이 단일화에 응하지 않았을 때 자기 지지 기반이 무너지고 개혁신당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개혁신당도 이제 보수 지지층들이기 때문에 거기가 다 돌아선다. 이준석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압박. 그런 게 아니면 단일화할 이유가 없어요. 5%를 얻든 뭐 3%를 얻든 예. 누가 있습니까? 만약 이 선거 끝나고 나서 보수가 무너지면은 왜 단일화를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자, 하나만 말씀하세요. 말씀드리면 이게 당의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한 윤핵관들의 여러 가지 술수인 것 같은데 제가 예. 좀 이따 본방불가 때 예. 한덕수 권한대행 막 출마한다고 막 이랬을 때 윤핵관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여러 가지 얘기한 거 있거든요. 예. 거기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본방불가에서 본방불가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아 왜냐면 저도 요거 보면은 이동훈 대변인 글 뒷부분이 있거든요. 이들의 단일화 주장에는 두 가지 의도가 깔려 있는 듯합니다. 요 얘기인데 요게 저 아마 장타책 하려는 얘기랑 좀 비슷한 얘기일 것 같아서 본방불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심화 버전. 알겠습니다.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되게 왜냐면 한 이준석 후보가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니까 되게 가까운 사이잖아요. 천하용인. 왜냐면 예전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 당선됐을 때 청년 최고위원도 했었고. 예, 그죠? 예. 네.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저 인연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구애를 하던데 그래도 효과 없을 것 같아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요? 죄송합니다. 천하용인에서 나왔잖아요. 아, 1년 그래요? 반 전에.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저한테 그러면은 그런 싱거운 걸 물어봐요. 더 그럼 중요한 걸 물어봐야지. 중요한 거 물어볼까? 짠 걸 예. 물어봐요. 예, 알았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 국민의힘 입장에 선 예, 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어쨌든 이겨야 되니까. 그렇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기려면 정말 단일화밖에 없는 거죠.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이제 단일화 했을 때 하면 이길 정말 수 있어요? 1더하기 1을 넘느냐 2라도 나올 거냐 예. 그래 보이지가 않아서 단일화가 능사냐 하는 문제도 또 있을 거예요. 예. 아 그래요? 그러면은 단일화가 능사가 아니면은 그거라도 안 하면 어떡하려고? 6월 3일에 보면 되죠. 그래서 친윤들이 이러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건 무슨 뜻이에요? 다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차기 당권 아니 제가 알아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거 결과에 대한 그 기대를 책임? 예. 기대를 예. 안 하고 있는 전제를 깔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이후 상황을 지금 대비하고 있는 거에 올인하고 있는 느낌이다. 오, 예. 차기 당권 저 장타짜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얘기구나. 알겠습니다. 요 얘기 이제 본방불가에서 저 심화 넘기도록 버전. 하고 이 얘기 좀 해보죠. 민주당 이번에 네. 예상 득표율 몇 프로예요? 이재명 후보? 한 표가 중요하죠. 아이, 숫자로 얘기해 주세요. 숫자는 의미 없습니다. 한 표라도 이겨야 이길 수 있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예. 선거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저 박찬대 원내대표가 얼마 전에 경고했잖아요. 예상 득표 언급 금지. 네. 그거 영향을 받는 겁니까? 저 타짜? 아니 뭐 그 민주당에서 이 선거의 뭐 구도 자체가 좋다고 해서 너무 막 신나하거나 또 그다음에 뭐 오만해 보일 수 있잖아요. 뭐 압승한다, 뭐 60%, 58% 하는 것들이 예. 과연 그게 옳은가라는 것은 잘 판단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몇 번 그 얘기를 언급했던 게 있어요. 예. 이번 조기 대선은 좋아서 생긴 대선이 아니잖아요. 내란이라는 정말 그 국민들한테 상처가 준 상황에서 나온 대선이고 예. 심지어 국민들의 마음이 좋겠습니까? 아 조기 대선이니까 이제 정권이 바뀐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민주주의 질서, 그다음에 경제, 민생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박살난 상황에서 정상화를 위한 그 조기 대선인데 그러면 정말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그런 태도와 계속 모습을 듣고 계실 거예요. 보여줘야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듣고 계실 거예요. 그런 얘기를. 자세로 애초부터 예.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보면은 민주당의 캠페인이 그냥 댄스 어떤 그런 뭐 율동 캠페인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현재의 조기 대선 국면과 맞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잘 기조전환했죠. 그래서 저는 네,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내세웠던 58% 득표 목표는 수정한 겁니까?
수정했겠죠. 그게 공식 목표였잖아요. 일단은 뭐 공식 목표였던 거는 같은데 수정은 안 하고 얘기만 안 할 뿐 아니에요. 아, 수정은 안 하고 얘기만 네, 얘기만 안 오늘 하고. 얘기하지 제가 마라. 봐서는 예. 그 선거는 절박약이니까 예. 잘 전환했다. 아니, 그 저- 대신 이제 뭐 그 언급하는 뭐 이제 의원들을 예. 막 이렇게 막 누르듯이 하는 것도 그렇게 크게 또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자, 그 서타자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을 때 중간에 장타자가 저한테 항의를 했어요. 계속 듣고 있을 거냐고. 저런 뭐라고요? 원론적인 얘기를 계속 듣고 계실 거냐고요. 이걸 그러면 보통 속내는 피지라고 다른 거라고 하죠. 짐작하십니까? 장타자는? 아예 우리가 맙승을 하는데 교만하고 오만하게 보이면은 네. 또 이제 국민들이 뭐라고 할 테니까 좀 겸손한 모습 보이자 그런 차원이 있는 것 같고 조승래 단장인가요? 예. 아, 원래 조승래 고개를 대변인? 골프랑 선거는 고개 쳐대면 진다라는 박지원 의원의 그 얘기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다. 조승래 단장인가 그분이 이제 같이 선거 운동을 하는 다른 정당에게도 막 경고한다. 뭘? 예? 뭐를? 아, 이렇게 막 이제 막 예. 대승할 거다, 뭐 이길 거다, 크게 이길 거다, 뭐. 경고 이런 권한이 식. 없을 텐데.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장식 의원이 이제 쫄아가지고 아, 제 말은 그 뜻이 아니었어요, 막 아, 그래요? 이런 식의 해명도 하던데 예. 상당히 몸조심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런 선거 전략이 맞죠. 맞죠. 예, 처음부터 그렇게 야, 했어요. 구도 분위기 좋으니까 우리가 진짜 한 58% 이길 거야, 60% 가까이 이길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죠. 아니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선거 전략적으로 보면 이것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박지원 의원이 항상 하는 골프랑 선거는 고개 쳐들면 진다. 그러니까 오만해 보이고 유권자 야 저거 뭐 다 된 것처럼 저래. 이거 경계하는 것도 있지만 혹시 보수층을 자극해가지고 뭐 이거 사이 보수? 예. 뭐 이 보수층 결집 이거를 좀 경계하는 측면도 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실제로 지금 사이 보수들도 있어요. 어떤 신문 칼럼에서는 사이 보수를 넘어서서 쉐임 보수라는 이런 평가도 좀까지 하던데 일부에서는 실제로 있다고 보여요, 윤타짜? 그러니까 지금은 별로 이렇게 이 선거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하시는 예. 보수분들이 꽤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뭐 투표 안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주변에도 많아요. 예. 근데 결국 하세요. 아, 예, 이게- 하게 됩니다. 예. 그 여론조사 요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보수 정당의 텃밭인 TK 같은 데서 샘플링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예전하고는 다르게. 그게 이제 2007년도 대선의 호남에서 그랬습니다. 아, 그때 여론조사 샘플링 같은 게 잘 안 되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예. 이제 투표 안 하는 분위기. 그때 투표율이 63%가 그랬어요. 대선치고 굉장히 낮았죠. 지금 TK에 그런 분위기가 흐르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그 투표율도 좀 중요하겠네요. 광고 듣고 와서 투표율 얘기 좀 해볼게요. 0522님께서 저희 아침 시작을 함께하는 정치쇼 고3 딸도 등교 전 식사하면서 늘 같이 듣지요. 올해 첫 투표라 고3이지만 꼭 권리 행사한다고 말하네요. 오. 예, 뭐 투표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막 정치인이 이상하다 막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싫으시면. 근데 투표하지 않는 분은 욕할 그것도 없어. 그건 투표 때 저 권리 행사하셔야지. 왜냐면 유권자들이 정치인들 혼내줄 수 있는 건 투표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예, 그런데 투표율이 투표율. 보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수 예. 유권자들이 지금 굉장히 실망하고 계신 상황이긴 한데 예. 그래서 여론조사에도 표집이 잘 안 된다. 아, 아까 그 앞서 얘기인데 박자재 경험처럼 대구 쪽에 보수 예. 지지세가 높은 대구 쪽에서 잘 안 된다. 이 정도 상황이면 아마 막판에 가면 예. 그래도 투표 의향을 굳히실 가능성이 높아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당 분위기가 좀 이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좀 지금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그 얘기는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리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왜냐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최악으로 되면은 2007년 민주당 되는 게 최악이잖아요. 정동영 후보. 그는 최악의 더 밑에 저거 26% 나왔어요 거기. 그때. 근데 그렇죠. 근데 그때는 투표력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호남에서도 안 나왔다는 예, 거잖아요. 예, 어차피 예. 안 돼 선거. 내가 왜 나가 이러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 아 그때보다는 예. 낫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17년도 대선하고 비교를 해야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예. 문재인, 어허.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예. 이렇게 예. 봤는데 안철수 후보 안에 들어왔으니까 유승민 역할을 지금 이준석 후보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봐야죠. 그래요. 그때 당시에 유승민 후보가 얼마 나왔었죠? 한 7%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3 후보는 늘 사표와의 싸움을 할 수밖에 아, 그러니까. 없습니다. 예. 이제 선거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근데 이제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 구성을 잘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2030 지지세는 빠지지 않을 거예요. 거기는 이제 신념표 성향이 강하고 예. 일종의 이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갖고 있는 브랜드 가치 여기에 예. 투표하는 유권자층이기 때문에 예. 뭐 단일화가 안 돼서 사표 방지 심리 이런 거에 많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외에도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들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사표 방지 심리 이런 거에 휘둘릴 가능성이 좀 있죠. 중도 보수 뭐 이런 그렇죠. 분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막판에 가면 예. 단일화가 안 되면 표심으로 단일화 이런 얘기를 들고 나올 거예요. 예. 근데 그 얘기는 이제 사표를 줄이고 예. 될 수 있는 쪽으로 몰아달라. 그걸 방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선거 막판에 예. 그 대책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걸 어떻게 지킬 건가. 그래야 그래야 지금 나오는 지지율 더 나아가서는 두 자릿수 지지율 예. 이렇게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해 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예. 또 여론조사가 딱 멈추잖아요. 어느 순간에 보면 그 깜깜이 기간에 예. 이제 3 후보가 사표 그 심리에 의해서 많이 예. 흔들립니다. 그러면은 장사자 지금 단일화는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든 이제 두 자릿수 득표를 내야 되는 건데 뭐 이준석 후보는 동탄 모델 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두 사람 얘기 들어보면 오히려 막판에는 더 빠질 수 있다는 건데. 근데 뭐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두 자리 숫자 이상의 득표를 좀 확신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TV 토론 전략을 좀 바꿀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1차에서는 김문수 후보에게 질문도 안 하고 예. 좀 무시하는 전략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함으로써 보수 우파의 대표자는 나다. 이재명 맞상대할 사람 나다. 그런 이미지를 주려고 했는데 예. 그게 좀 성공적이지 않았다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회나 정치 분야에서는 김문수 후보랑 어떤 좀 이 비상계엄과 예. 또 뭐 예. 탄핵 국면에서 여러 가지 했던 얘기들 그 선명성 있는 얘기들을 좀 함으로써 예. 좀 차별화를 기하려고 하는 그렇게 전략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배우자 토론. 왜 웃으세요? 김영태 비대위원장이 연 이틀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하게 배우자 토론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당연히 반대. 왜냐하면 배우자가 없잖아 배우자가. 그리고 저 이재명 후보도 반대. 지금 반응이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또 하겠다는 거야. 아직도 그거를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한심해요. 어떤 전략일까요 이거? 그러니까 할 게 없어지니까 결국에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에 대한 공격 포인트가 있었으니 그걸 끄집어내서 다시 재탕해 먹겠다. 예. 라는 의도잖아요. 사실상 그러면 장모 토론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도 리스크가 있었으니 예. 그러면 장모도 중요한 국정의 리스크다. 그럼 거기도 검증해야 되나? 예. 장모 토론, 배우자 토론. 그러니까 오죽하면 가족 허락관 하자는 소리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정말 중차대한 선거에서 그런 희화화하는 방식의 전략을 던지는 것들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배우자가 예. 공적 영역이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예. 없잖아요. 그냥 본인의 남편이 선출직 대통령이 됐을 뿐이지 예. 그냥 사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진짜 선거에서 죽자고 달려더니 예. 국민의힘이 할 게 참 없구나. 방송에 나가 보면 다 대부분 부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국민의힘의 선대위 쪽 분위기를 보면은 이게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치. 성공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 거예요. 이슈 제기가. 네, 예. 왜냐하면은 예. 김혜경 씨와 관련된 뭐 법카 사용, 뭐 초밥, 뭐 이런 2심에서 벌금 150만 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배우자 토론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부각됐다. 한 번이라도 더 이제 언급이 되고 보도가 되고 있다. 이거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차피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민주당에서 안 받을 거 알고 던졌다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렇지. 안 받더라도 계속 우리가 이슈 문제 제기하는 거는 예. 저쪽에 부정적인 측면이 계속 보도될 수밖에 없으니 이거는 뭐 우리가 실패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니 맞는데 예. 이슈화한 거고 일종의 정치 공세 차원에서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얘기하고 나서 설란영 여사의 활동이 또 많아진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성사 가능성보다는 거기에 방점을 두고 김영태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거고 예. 상대적으로
이제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그 설란영 여사를 좀 띄우겠다. 뭐 이런 이제 보관까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예. 순서가 틀렸어요. 순서요. 그 뒤늦게 이게 이제 이 반대로 여공이 들어오니까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먼저 전제되고 예. 배우자 검증의 필요성을 얘기했다면 뭐 순서상으로 정치 공세도 매끄러웠을 수 있는데 아니 김건희 앞에서는 숨도 못 쉬다가 뭐 이제 와가지고 무슨 배우자 검증이냐 이런 어떤 그 역공에 딱 걸렸죠. 그래서 어제 이제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예. 그렇다 보니까 좀 진정성이 없어 보이고 그냥 정치 공세구나 이렇게 취급되고 끝나는 것 같아요. 사과해서 뭐 합니까? 예? 왜요? 아니, 김건희 그러니까 소용없는 사과지. 그 샤넬백 나오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 샤넬 본방불가에서 사과해봤자 뭐해? 샤넬백 하나 더 나왔어. 이거는 이제 정치 공급자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뭐 우리 선대 입장에서는 김혜경 여사 관련한 이슈가 한 번이라도 더 보도되게 했으니까 우린 잘했다. 예. 이 얘기인데 어. 중요한 그 표잖아요. 정치 수요자가 그 표를 찍는 건데 예. 그거를 듣고 배우자 토론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 내가 원래 1번 찍으려다가 2번 김문수 찍겠다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김혜경 여사 관련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다음 더 중요한 건 설량영 여사를 몰라요. 그렇지. 네. 예. 근데 어떻게 표가 옮겨간다는 얘기냔 말이에요. 이미 김혜경 여사에 대한 거는 이미 지난 대선에 다 나왔던 예. 이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표가 옮겨갈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이슈가 있어. 뭐 법카 말고 뭐 다른 게 있다. 그런 게 막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국민의힘의 입장을 좀 예. 얘기하시고 좀 네, 대변해 주셔야 지금 됩니다. 자유로워졌어요. 자유로워. 당직이 없어. 국민의 입장이에요. 당원이시잖아요. 국민의 입장이라고. 아니, 비대위원장의 입장을 아니, 내 좀 생각에 옹호해 돈을 주세요. 안 들고 진짜 쓰는 고품질 컨설턴트죠. 그래요? 예? 예. 아니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런 배우자 전략을 쓸 바에는 예. 윤희석 전 대변인 얘기를 듣는 게 낫다니까요. 그래요? 이제 문제는 돈 안 들잖아. 문제는 공짜잖아. 국민의힘이라는 공식적인 의사결정 그 라인에 들어가면 사람이 달라져. 그때는 날카로움을 잃고 옛날에 거기에 좀 이렇게 달라졌었던 휩쓸려서. 것 같아. 옛날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아니고 동문의힘이보다는 힘이다 옛날에 보니까는 얼마나 나한테 뭐라고 달라진 했다고요, 거야. 윤희석 대변인님이. 자 그러면 윤타자 다른 거 물어볼게요. 예. 어제 대구의 한 전 대표가 유세 갔어요. 대구 서무시장. 예.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는데? 아니 저도 갔거든요. 예. 오. 그래요? 저는 이제 그 하여튼 따로 가잖아요. 예. 쓱 보고 오죠. 어제 어땠습니까? 영상은 많이 보도됐던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어떤 이제 사람들 많이 모일 텐데 예. 뭐 얼마나 많이 모이냐 뭐 그거는 둘째치고 어떤 분들이 모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분들. 예. 예, 그래서 정말 팬클럽처럼 맨날 오시던 분들만 오느냐. 이두훈이. 예. 물론 오시던 분들이 오시는 그치. 것도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상인분들 또 손님들 이런 분들이 막 애워싸고 저한테 이제 얘기하시고 저는 이제 끝나고 나서 한 30분 정도 더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들어서 이게 어떠한 지금 의미를 갖고 있는 유세다 이런 걸 좀 느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경선 때보다는 분위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경선 때도 서문시장 가셨습니다만은 그렇죠. 예. 갔지만은 예. 그럼 이제 어떠한 부분이 좀 낫다고 봤냐면 이제 좀 아깝다.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아깝다. 뭐 이런 예. 얘기.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예. 가운데 이제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놓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인상을 남기고 왔다. 근데 저는 어제 예. 그 장면 저도 봤거든요. 예. 사람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문수 후보 첫 일정으로 서문시장 갔을 때보다 더 온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 있는데 예. 그 정도로 많이 왔어요. 왜냐면 근데 서무시장 이게 2층도 다 찼으니까. 근데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기에는 참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묘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선거에서 키워드 하나만 꼽아라 이러면 확장성이거든요. 예. 근데 확장성의 전제는 뭐냐면은 구심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덩이를 굴릴 때 안에 핵이 단단해야 크게 뭉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크게 뭉치기 전에 핵이 단단하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이게 예. 다 분산돼 있어요. 예. 근데 다 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후보보다 더 각광받는 차점자. 이게 선거에서 좋은 거 아니거든요. 국민의힘 그런데, 입장에는. 네, 그런데 예. 후보하고 차점자하고 생각도 많이 다르고 노선도 많이 달라서 예. 흔쾌하지 않아. 이렇게 지금 비치잖아요. 예. 그러면 저게 과연 확장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구심력이냐 예.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걸 보면서 참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묘한 상황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대구 서문시장이라고 하면 보수정당 후보한테 제일 좋은 데잖아요. 제일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뭐 성지라고 표현하면 할 정도 보수의 성지인데 거기에서 차점자인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김문수 후보보다 더 세 본 건 아니지만 그거는 이제 화면상으로는 어떤 느낌상으로 그런 걸 수 예. 있는데 중요한 건 차점자지만 꽤 상당히 높은 예. 뭐 당원 국민 여론조사에서 43%대를 기록했으니까 예. 뭐 김문수 후보만큼의 지지자를 당에서 갖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이제 한동훈 후보에 대한 그런 김문수 후보의 차별성보다는 한동훈 후보가 갖고 있는 좀 팬덤 예. 그러니까 좀 인기도 아. 신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 맨날 보다가 한동훈 후보를 보면 한번 보고 싶은 거야. 예. 뭐 이렇게 뭐 쇼츠도 만들고 하니까 어떻게 말하는지 좀 보고 싶은 그런 것도 좀 작용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봐서는 지금 한동훈 얘기를 하는데 그 좀 돌이켜 보면 한덕수는 어디 갔어요? 예를 들면 나도 궁금해, 아니 사실은. 그러니까 여론조사 수치에서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후보다 높게 나와서 예. 추대하고 데려오려고 했던 한덕수는 뭐예요? 그러면 그 여론조사 수치로 그를 추대하려고 했잖아요 한밤중에. 그러면 그 분이 그 당원들에 있어서 안 됐다 하더라도 예. 데려오면 그만한 추동력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공을 들여야 되는데 예. 한동훈 후보만 우리가 지금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얘기하고 한덕수가 없어졌어.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해요. 왜 예. 우리도 한덕수를 얘기해야 된다. 그분 저거 골만 빨려고 하다가 골을 못 먹으니까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라서 예.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장타짜 보기에는 어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서문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환호 뭐 어쨌든 네, 네. 환대를 받았는데 이게 결국 후보는 근데 기호이 이번에는 한동훈 안 쓰고 김문수 써 있거든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앞서 박타짜 얘기한 것처럼 표로 연결돼야 되는데 네. 뭐 어제 나오신 분들은 다 일일이 물어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때요?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효과가 없진 않겠죠. 어허. 근데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좋을까 그건 그런 뭐예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어디 갔는데 사람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 좋은데 이제 국민의힘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윤핵관들 같은 경우에는 네. 두려울 거 아니에요. 오, 정말 저렇게 사람들 많이 모이고 당원들과 지지층의 환호를 받는 그런 사람. 그리고 지금 대중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 당원들이 많이 모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예. 그러면은 한동훈이 당권을 잡으면 우리는 죽었어라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앞으로 한동훈 후보가 당내에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안 갈 수 있도록 못 가도록 여러 가지 막 작업과 작전을 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빌미를 주는 것이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었는데 네. 어제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서는 어쩔 수가 없다. 그냥 저 상태대로 그냥 가는 것이 맞을 수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한동훈을 견제하려고 윤핵관들이 계속 이런 작업들을 하잖아요. 예.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준석 단일화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그거를 이제 대중적인 힘, 당원의 힘으로 뚫고 지나가야지 예. 그걸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한동훈 후보가 그냥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 되게 전 부정적으로 봤는데 예. 어쩔 수 없다 이제. 뭘 부정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후보랑 같이 안 다니는 것. 그리고 어제는 이제 김문수라는 단어가 입에서 나왔지만 그 전까지는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김문수 얘기를 안 했어. 안 하셨잖아요. 근데 어제는 이제 김문수입니다. 예, 이렇게. 예. 대구에서는. 네,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 거긴 한데 예. 윤핵관들에게는 저렇게 사람 많이 모인 게 한동훈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조금 더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건 뚫고 나가야지 어떡하겠어요. 모르겠어요. 윤희석 그 대변인은 아마 계획을 또 알 수도 있겠지만은 한 번쯤은 김문수 후보하고 함께 무대에 서는 장면을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명분이잖아요, 명분. 예. 선거 운동을 했는데 선거에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으면 예. 그건 또 이제 뭐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기껏 해놓고 나서 빌미를 주는 거니까 그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한 번은 쓸 거다.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시점, 뭐 어느 장면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 이제 그거 안 하면 빌미가 생기죠. 나중에 이제 선거 결과가 안 좋으면 운동 열심히 하고도 당신 때문에 졌다. 예. 마지막 이런 식의 피날레 여공을 유세 취할 수 때. 있기 때문에 그 빌미를 안 주려고 할 거예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한동훈 대표에게만 가혹한 기준을 들이댄다. 예를 들면 이명박 박근혜 때, 윤석열 홍준표 때,
그 차점자들이 어떤 지원 활동을 했는지를 한번 보시라. 왜 보면 한동훈 대표한테만 그랬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원 유세 몇 번 하시긴 했는데 독자적으로 했습니다. 사복 입었죠. 예. 그리고 홍준표 후보도 대구에서 한 번 단상에 오른 게 다예요. 선대위 네. 직함 당연히 안 받았고 그때는 그런 말이 없었고 경선 끝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후보 등록할 때까지 석 달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네. 감정 같은 게 어느 정도 정리될 수 있는 시간도 있었다고. 이번엔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날치기까지 해서 후보 바꾸는 과정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좀 그런 얘기를 막 누군가가 하니까 저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지금 하고 있고 왜 김문수가 써 있는 옷을 안 입었느냐? 당에서 준 거예요. 왜 당에서 이름 안 적힌 걸 줬느냐? 다른 사람도 많이 입었어. 날치기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한덕수로 하려다가. 없어 그래서. 예, 그래서 시간이 없었던 거야. 이름을 박을. 예. 뭐 안철수, 뭐 나경원 이런 분들도 이름 없는 거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까지 입고 있는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라. 당에서 준 거다 이거 입으라고. 준 거 지금 우리가 만들었겠어요? 예. 예, 그 다음에 팬덤 말씀하셨는데 팬덤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예를 들어서 무슨 유명한 뭐 원래 연예인이었다거나 예. 스포츠 스타였다거나 이러다 정계온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팬덤이 있다는 거는 그분이 생각한 어떤 가치라든지 보여준 것에 대해서 대중이 반응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봐야지 이 팬덤이 뭐 나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친윤을 자극한다. 자극은 하겠지만 무서워하는 자극으로 가는 거지. 결론은 이제 수로 민주주의는 수니까. 그래서 뭐 당에 들어와서 경쟁할 수 있는 장만 열어준다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힘이 되는 그런 팬덤이에요. 근데 경쟁할 수 있는 장을 안 만들어줄 것 같아서 그게 저는 걱정이에요. 오, 맞아요. 이거 이 얘기 장을 이 얘기를 본방불 가서 해야 되겠다. 근데 잠깐 장을 얘기하면 안 벌써 만들고? 지금 장이 한 2개의 장을 또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쳤어요. 뭐요? 홍장, 이장. 아, 야 이거 이거 심화 버전으로 갑니다. 자, 아니 근데 오늘 그 본방에 시간이 없어. 윤희석 대변인 어제 서문시장 유세한 거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다 김문수라는 이름이 그런 붙은 거를 얘기가 봤는데 그런 얘기가 이게 시비예요, 시비. 시비? 그러면은 여기 이름이 안 적혀서 그럼 김문수를 이름이 있으면 김문수를 지지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정치라는 해석이 게? 되잖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정치를 너무 오래 깊게 몰입하셔서 그래. 저는 이거 본질이 아니라고 봐요. 이게 배우자 토론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왜 본질이냐 정치 이게. 공급자 시각에서만 이상하잖아요. 얘기하는 봐봐요. 거예요. 보수의 균열을 보고 아니, 있어요. 본방불 가서 얘기하시죠. 다른 의원들은 다 보수 김문수 자체가 이름 이렇게 썼는데 지금 본인만 근데 이게 아니란 중요해요? 말이에요. 있어요. 이게 중요해? 바뀐 거안 김문수가 바뀌고 지금 중요해요? 궁금해서. 왜 안 입었을까라는 의문을 아니, 그러니까 하게 하는 것 의미 자체가 부여를 하면 막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첫날은 그럴 수 있어요. 윤 대변인이 얘기했던 대로 준비가 안 돼서 예. 남들도 다 안 입었더라고요 그날은. 근데 어제는 다 입었는데 예. 이제 한 후보만 안 입었다면 그건 이제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패션 감각이 남들과 똑같은 걸 싫어하거나 아니면 여전히 흔쾌하지 않은 거지 자기 가슴에 김문수 다는 게 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렇게 근데 해석할 수는 자, 있지. 윤타짜. 저 부산에서는 김문수 얘기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어제는 국민의힘 후보 김문수 지지해 주셔 얘기했어요 계속. 그건 또 왜 그런 거예요? 아니 궁금해서. 글쎄요. 어제는 김문수 제가 오늘은 김문수다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예. 아니 부산에서 얘기 안 했는데 이제 욕 먹으니까 그래요? 좀 바꾼 거죠. 분위기가 좀 달랐을 수도 있어요. 분위기가. 그 부산에서는 해변에서 했고 예. 그리고 근데 단상 안에 저 밑에 있는 청중들이 하도 한동훈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아닙니다. 김문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가? 그러면?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한동훈 연호가. 아, 그래요? 네. PK, TK가 다를 수도 있고. 아, 지금 분위기가. TK 민심과 TK 그럼요. 민심은 좀 더 다를 수도 있다. 네. 오히려 더 당 후보를 좀 띄워줘야 되는 거는 PK보다는 TK가 좀 더. 부산은 네. 선거에서 처음이라 예. 아마도 이제 처음 나온 입장을 많이 설파하는 그런 차원에서 반 이재명 얘기만 했었던 걸로. 예. 근데 참 드문 장면이에요. 저런 장면도 어떤 장면? 후보보다 더 각광받는 차점자.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정도. 근데 이제 그때 선거하고 차이는 뭐냐면 그때는 무조건 이기는 선거였어요. 박근혜가 나와주면 좋지만 안 나와도 설사 안 그만. 나온다 해도 그거 가지고 누가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게 아니었거든. 예. 그리고 지난 대선에 윤석열, 홍준표도 비슷했어요. 예. 그때도 아슬아슬했지만 예. 이긴다는 생각이 훨씬 더 강했고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나타나는 후보가 나타나는 게 도움이 되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는데 그거하고 좀 차이가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 본방에서 못한 심화 버전들은요. 본방 불가에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이 네 타짜는 본방 불가해서 스튜디오 옮겨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도 타짜는 여기까지예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